이현순 교육부장님, 네. 아산시에서 다양한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가요? 주로 뭐 교육, 상담, 뭐 청소년 참여 여러 가지는 하고 있지만 교육 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그 수능 후 고3 위주로, 그러니까 법을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했다면, 아, 이게 교육이 아니구나. 진짜 법만 전달하는구나. 해서 노동의 본질적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년을 좀 줄였어요. 고1, 2학년 대상으로. 그래서 올해는 또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좀 주제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좀 학년별로 해서 3학년은 좀 산업재해나 노동법 위주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약간 대면 수업이 어렵잖아요. 교육 영상도 제작을 해서 학교에 배포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아산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교육 현장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소년 노동교육을 위해 상담사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를 찾은 건데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청소년 노동상식 퀴즈. 자, 선생님하고 잠깐 퀴즈 한번 풀까요? 네. 자, 여기 서보세요. 15시간 일하면 발생되는 수당이 있어요. 이걸 무슨 수당이라고 할까요? 땡땡 수당이에요. 과연 어떤 수당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3번. 수당인가? 저 무슨 수당이지? 저 왜 들어봤는데? 이거를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보세요. 주휴수당. 이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할 때 제일 못 받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청소년 일일 법정 노동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5시간. 교수님, 큰일 나요. 6시간. 6시간? 띵! 이거 원래 8시간 아니었나? 답은 7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죠. 거든요. 그럼 청소년 있어, 보너스가 있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럼 가장 중요한 최저시급에 대해선 잘 알고 있을까요? 아, 이건 모르겠다. 8,245. 좀 높여서 8,320원? 더 높여! 70원? 8,720원이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청소년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은 9,160원인가요? 네, 맞죠. 그것까지 퀴즈를 내요.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이제 최저시급이라던가 청소년 근로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퀴즈를 푸는 동안 한쪽에서는 1:1 청소년 노동상담도 진행됐는데요. 평소 상담소를 찾기 꺼려했던 학생들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만 18세까지는 이렇게 하고 네네네. 친권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제 18세가 넘어가면은 친권 동의서는 필요 없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아산고 학생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학교노동 상담 외에 센터에서 직접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기초교육도 시행하고 있죠. 표준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요? 일정하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양식은 없고 말 그대로 표준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계약 기간, 소정 근로 시간, 그 외에 휴게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일이라든지 임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계산 방법 요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무 장소,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쓸 때는 내 손으로 직접 작성하고 체결된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 청소년 연령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문가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네네. 그 기관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있는데 홍보도 약간 부족하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 쉽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아요. 전문가 선생님과 만나는 게 부담이라면 그럴 땐 우리에게 맡겨라. 센터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한 또래지킴이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 상담에 나섭니다. 포스터를 보고 한 학생이 상담하러 왔는데요. 무슨 일로 왔어? 아니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 근로계약서는 썼어? 아니 안 썼어. 사장님이 쓰란 말 없었는데. 원래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사장님 한 부 가지고 너도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노동교육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그렇다면 모두가 생각하는 청소년 노동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지 않은 사장님을 만나면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때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기의 진로라든지 제대로 된 노동의 이해라든지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노동교육은 굉장히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노동이 지닌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교육. 세상으로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청소년 노동교육입니다. 제가 같이 퀴즈를 풀다 보니까 드는 느낌인데 우리 청소년들만 교육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성인들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청소년들 자기 권리인데 교육하다 보면 많이 알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들 모르죠, 지금? 자세하게는 예.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에 관련된 거는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주휴수당이라든지 또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제되는 거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이 좀 작은 사업장이에요. 또 이런 작은 사업장은 좀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또 청소년들이 요구한다고 한들 그게 이제 해고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주장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어떠한 체인점이나 이런 쪽에서 근로계약서 썼어요. 선생님 저 썼어요. 갖고 왔는데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다 작성은 되어 있고 본인은 사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떤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에 내가 사인을 해서 고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해도 그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인권 교육이 아까 좀 2시간 쪽으로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님 좀 이거는 반드시 챙겨라.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아야 된다. 네. 3가지 정도로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해 주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사실과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가끔 근로계약서 안에 독소 조항 같은 조항을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일정 임금을 어느 정도 삭감한다던가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들일 거고, 그다음에 자신이 계약기 끝나서 이제 나가게 될 때 꼭 대타를 구해와야 된다라던가. 그러니까 자신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자신의 대타를 구해오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던가라는 그러니까 노예법 아니에요? 이런데 정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독소 조항들을 처음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필요한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 청소년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관련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이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아야 된다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하고 사업자에게 주고 이제 돌아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업주분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시기도 한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곤 그럼 합니다. 작성 안 했으면 그 사업주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네, 그러니까 그 사업주분이 잘못한 거지만 이제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같은 게 지불이 안 됐는데 오히려 이 지불해야 되는 임금이 법칙금보다 훨씬 더 많다면은 이런 경우들을 노리고 그래서 일을 좀 길게 오래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숨기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곤 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반드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 특히 산재, 최근 코로나 때문에 배달 노동이 증가하면서 이제 좀 일하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의 업장이 조금 이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혹은 산재에 좀 적용이 되는 업장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본인을 지키시기에는 가장 좀 빠른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겠네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그 핵심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이 임금 체불이나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알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부당대우의 대처 방법보다는 그런 부당대우가 어떤 부당대우들이 있는지 부당대우의 유형들을 보통 가르쳐 드리는 걸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뭐가 있죠? 편의점에서 한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번째 달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임금의 70%를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인데요. 예, 네. 예.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나서 원래 당연히 그런 게 있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겨짚다가 나중에 저희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당대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당대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유형을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임금 체불이 실제로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노무사와 함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는 거는 사실 성인이 실제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전문가분들이나 혹은 관련 전문 기관에 좀 상담을 드리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러한 상담이 진행될 때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당하는지 좀 쉽도록 알 수 있게끔 자신의 근로 시간을 꾸준히 기록하고 이걸 기록해가지고 증거로 만드는 것들과 그다음에 임금은 꼭 통장을 통해서 입금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임금 내역을 이렇게 남기는 이러한 조금 대처 방법보다는 이러한 이후 과정에서 좀 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러한 것들을 좀 가르치는 게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권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좀 넓은 관점에서 보면 노동도 인권이고 곧 그것은 자기 권리를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배달이나 서빙이나 전단지 알바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전문성이 낮은 아르바이트 자체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미래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가치 전환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은 일을 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해 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책무성도 강하게 부여해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노동인권의 효과로 좀 인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교육의 어떤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송 교수님. 노동인권 교육 효과성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노동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주변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급식실의 조리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바로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개인적으로 자신의 노동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각하고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거 물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떻든 고민해보는 계기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특히 청소년기의 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잘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이후에 직업관이라든가 노동관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순 부장님, 네. 실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면 학생들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오히려 저희가 보람을 굉장히 예. 많이 느끼고 오는 부분이 많은데요. 감사하다고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 저 진로를 결정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봐서 보람도 느끼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런 교육 후에 이거를 정말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하고 연결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기의 부당함을 권리를 구제받았을 때 그 경험에서 체득된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을 주위 친구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파시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교육의 힘이 이런 거구나 또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걸림돌,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교육이 이제 말대로 교육이 되려면 계속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선생님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 또는 한편으로는 노동인권 교육은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거야.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은 필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초창기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웠고요. 또 뭐 진로 교육하고 노동 교육하고 혼재되어서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데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강 형식으로 마치 교양 강좌하듯이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고 어떤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정말 그 체계를 갖고 꾸준한 영속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 한 가지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리 이현순 교육부장님 같은 전문가도 양성해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담당하실 수 있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이와 관련된 좀 제도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권 교수님.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육의 틀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오가나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교육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원 연수라든지 또는 진로 담당 교사도 그렇고 자유학년제 모든 그러한 부분에 또 민주시민교육 담당하는 많은 그 교육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그 진로의 입문에서부터 마지막에 현장의 경험까지 어떻게 이어질 건가에 대한 그런 트랙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파견합니다만은 여전히 학교는 외부 강사 이렇게 또 치부를 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지자체의 노동인권교육 강사들 파견이란 이런 그 제도를 좀 잘 활용하는 이런 제도가 된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저는 노동인권 내지는 노동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그 적정 학령기 따라서 예를 들면 노동과 관련된 의식이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이 부분도 좀 꼭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논의하다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일부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 잘 좀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나 방안들이 필요한지 제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 교수님. 네. 언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일단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학교나 기관에서는 이 노동인권 교육이 비록 소수이지만
누군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적인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노동인권 교육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보충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인권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우리 사회의 향후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예, 사무국장님. 실제로 최근 그래도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 혹은 제도들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나 제도들이 수립되고 실천되는 과정이 워낙 오래 걸리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초기 이 실제 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나 의견들과는 좀 멀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 혹은 제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립되는 과정에서 혹은 실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될 기회와 자리들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육부장님. 네. 청소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게 권리 지원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내에 청소년 유관기관의 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차별화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발굴하거나 그걸 제공하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적인 정책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당한 계약 체결, 욕설, 막말, 임금 체불. 우리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문제들은 여전히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2021년에도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갖는 인식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이크는 좀 손봐야겠다. 제가 주체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니까 재밌죠.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친화사업자로 선정되나요?